현대사회 환경 문제, 쓰레기 관리의 역사, 플라스틱의 역사와 문제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순환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환경제가 대두된 배경, 순환경제의 개념, 그리고 순환경제가 재활용 산업 그리고 환경 문제 전반에 어떤 함의를 던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조금 복잡하고 어렵고 따분할 수가 있는데요. 쓰레기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환경제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시고 순환경제가 진행되는 핵심적인 맥락들을 이해하셔야 앞으로 쓰레기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강의하면 많이 따분해 하시는데요. 그래서 강의할 때는 제가 빨리 넘어가는데 이 쓰레기 대학은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상세하게 하나하나 따박따박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견디시면 그냥 확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먼저 쓰레기는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쓰레기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지역의 문제이죠. 쓰레기가 배출된 지역에서 그 쓰레기를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잘 원활하게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 쓰레기가 쌓이게 되겠죠. 내 집 앞에 쌓일 수도 있고 우리 이웃에 쌓일 수도 있고 우리 동네에 쌓일 수도 있고 우리 지역에 쌓일 수도 있는 것이죠. 쓰레기가 쌓여서 처리가 되지 못한다면 그 쓰레기로 인한 문제는 일단 그 배출된 지역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쓰레기로 인한 악취의 문제, 침출수의 문제, 해충의 문제, 세균의 문제, 미관상의 문제, 그리고 쌓인 쓰레기에서 나오는 가스의 문제, 이런 쓰레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다양한 환경 문제는 그 쓰레기를 배출한 지역에서 감당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쓰레기는 지역의 환경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시야를 넓혀서 살펴보게 되면은 쓰레기는 단순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 환경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 이전에 소비가 있었고 소비 이전에 생산이 있었고 생산 이전에 원료의 채굴이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쓰레기가 발생을 해서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자원의 채굴과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이미 환경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처럼 전 지구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어 있는 시대에서 우리 지역의 쓰레기 문제는 지구 건너편의 다른 지역에서의 생태계 파괴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쓰레기 처리 문제로 다시 넘어오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쓰레기가 처리되지 못했을 때에 이것이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리되지 못한 투기된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그럼 바다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 바다를 타고서 떠돌아 다니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쓰레기 문제는 우리 지역의 환경 문제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죠. 그러니까 전지구적인 바다 쓰레기 문제, 미세 플라스틱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쓰레기를 태우게 돼요. 플라스틱으로 된 쓰레기를 태우게 되면은 당연히 온실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옥신이 배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태웠을 때에 가스가 배출이 되게 되면 이 역시도 단순한 지역 문제로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쓰레기를 소각 혹은 태운다라고 했을 때 다이옥신에 대한 우려가 높으신데요. 다이옥신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좀 너무 협소하게 이해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각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 다이옥신을 마셔서 크게 환경적인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를 하시는데요.
그 우려는 이해는 하는데, 다이옥신이 환경적인 관점에서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분해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유독한 물질이면서 분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물질들을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팝스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톡홀름 협약이라고 했어요. 이런 팝스 물질들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 협약도 체결되어 있는데요. 이 팝스 물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왜 국제 협약이 필요할까요? 굉장히 유독하면서 이런 물질들은 자연 환경에서 잘 분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분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환경에 잔류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그대로 그 지역에서 잔류를 하면 괜찮을 텐데 전 지구적으로 이런 물질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북극의 이누이트, 우리가 에스키모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누이트족 사례인데요. 북극에는 다이옥신과 같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산업 시설이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누이트족들의 혈액에서 다이옥신과 같은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 검출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식품 때문에 그런 거죠. 이누이트족들이 주로 섭취하는 수산물, 그러니까 특히 생선의 경우에 이미 산업화된 국가에서 배출된 다이옥신이 생태계 먹이사슬을 통해서 이미 바다 생선들을 오염시켰고, 그 생선들을 섭취한 이누이트족들이 다이옥신이 축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런 다이옥신과 같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더라도 지구 어딘가에서 이런 물질들을 배출을 하게 되면은 생태계 먹이 사슬들을 통해서 내 몸에까지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이옥신과 같은 오염 물질들은 우리가 흔히 공기, 호흡을 통해서 다 들여 마실 것이다. 그래서 소각장 주변에 살고 있으면 다이옥신을 굉장히 많이 호흡을 통해서 마실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요. 실제 연구를 해보게 되면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다이옥신의 98% 이상은 식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양은 1%에서 2%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현대식 오염 방지 시설을 갖춘 소각 시설 등을 전제로 한 것이죠. 만약에 노천 소각처럼 그냥 막 쓰레기를 태워서 시커먼 연기가 계속 24시간 나오는 곳에 있으면 호흡을 통해서 흡입하는 다이옥신의 양이 당연히 많아지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이옥신과 같은 오염 물질이 우려되는 것은 주변 지역을 오염시키는 문제보다도 전 지구적으로 수백 년 동안 분해되지 않는 이 미량의 독극 물질들이 배출이 되어서 떠돌아다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 지역만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한 세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전 지구적으로 모두가 노력해야만 안전하고 건강한 지구 환경이 조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 관리를 잘 한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열심히 해서 투기되거나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쓰레기 양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전지구적 환경 문제 해결에도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쓰레기 문제는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서는 전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이 쓰레기 문제, 이 배후에 펼쳐져 있는 이 거대한 세계에도 우리가 잠시 여유를 갖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